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키도키 옥도키 옥선생입니다. 네, 황덕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그 특목고 자사고 누가 가야 되나?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가야 되나요? 글쎄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 준비된 학생. 아, 이렇게 잘 준비된 학생이 어떤 학생이에요? 글쎄요, 이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8, 90%가 되죠. 그 중에 사실은 정말 잘 준비된 학생은 아주 작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너무 달라버리거든요. 들어가는 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잘 적응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는 특히 과고, 그 다음에 뭐 영재고, 그 다음에 국제고, 외고, 자사고들 교육과정들이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행학습도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고하고 너무 다른 교육과정이어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학교의 연구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업해서 한 학기 동안 연구 활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하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네. 과고를 가야겠다. 네네. 그 학생은 객관적으로 네. 학업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대략 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준비하는 학원들에서 이미 선행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자,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바퀴 돌렸다, 몇 바퀴 했다. 보통 이제 네, 많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하시죠. 저도 이제 수학 교사로서의 얘기이지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몇 바퀴를 돌렸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다, 기본 과정을 많이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의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교 과정은 아무튼 이렇게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고교 과정을 거의 끝내고 가거든요. 수학은 미적분, 기하까지 모두 끝내고 가는 상태고, 과학도 과학과는 당연히 하는 거고, 과학2까지 거의 끝내고 가는 상황들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데, 과학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두 과목 정도는 반드시 끝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럼 그 학생들은 거의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끝낸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걸 끝냈다. 잘한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려야 되나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잘한다 못한다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완전히 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서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자신감이 충분히 좀 차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학 부분을 뭐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았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난 잘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게 엎드려서 막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바로 준비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과고 말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외국어 고등학교다. 네. 자, 외고를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외국어 고등학교 만약에 제가 뭐 독일어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독일어도 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어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상당히 가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제2외국어 교과에 이수하는 부분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하이스쿨 그 그렇습니까? 내에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미리 준비한 애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서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외고를 갔을 때 외고를 선택할 때 과고를 선택할 때
국제고를 선택할 때 각각 그 부분에 맞는 학생, 준비된 학생들이 가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 과정이 거의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가가지고는 버텨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보면 일단 합격하고 나서 그 겨울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실제로 내가 독일어나 뭐 불어를 하면 그거를 딱 집중해가지고 일주일이면 뭐 한 하루에 뭐 4시간씩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는 형태로 미리 선행을 하고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름방학 때부터 하기는 어려운 게 이 아이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확인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하긴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인 과목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외고는 예상외로 수학 교과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렇죠. 나중에 대학교 지원하는 편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단위수로 쳤을 때는 해당 제2외국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영어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먼저 좀 선행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작년도부터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선행 관련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선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 저는 그게 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고민.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우리 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제2외국어 정도는 관심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기 전에 이미 외고를 지원한다고 하면 관심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2외국어에 대한. 그리고 공부는 겨울 방학 정도에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외고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모르고 가시는 분도 너무 많아서 제2외국어에 대한 수업 시수가 이렇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한다, 수시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가기에는 내신이 상당히 높아야 현재도 뽑혀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자사고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를 네. 묶어서 뭐 그 전국 단위 자사고만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고가 다르고 그렇죠. 민사고가 다르고 다르죠. 상상고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보통 이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아까 그렇죠.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행도 돌릴 만큼 돌린 학생들일 텐데 그렇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더 적합하게 맞춰서 결국 목표가 상상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상고 대학이죠. 졸업하고서 네. 뭐 예를 들면 무슨 의대를 졸업하겠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하면 바람직할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학종으로 많이 그쵸, 가죠. 수시로 학종, 수시로 거의 많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나중에 정시로 돌릴 친구들도 있지만 재학생이면서 정시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네, 거의 걸로 없죠. 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계, 이과, 그다음에 의대 쪽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가 더 많이 합격하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종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이게 되는 거고, 민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민사고 같은 경우 그래도 정시까지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성향이 맞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상상고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전사고 같은 경우 지원을 할 학생 같은 경우도 웬만큼 선행이라고 말하면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선행이 되어 있죠. 예, 선행이 돼 있는 게 똑같다고 계산을 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은 민사고가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은 상상고가 나은지 하나고가 나은지 아니면은 전사고가 아니라 내가 만약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전사고 형태의 상상고를 갈지 아니면은 일반 광역 형태로 되어 있는 휘문을 갈지 그런 식으로 네네. 그 내용을 학생들마다 이제 입장이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선별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잡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도 다 고민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기숙형 학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 얼마나 잘 보통 보면 1학기 3월 달에 막 4월 달에 막 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적응을 못해서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상상고나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사회성이 강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제 여기 희문고라든가 이런 이제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학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교육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상고나 하나고나 민사고로 가도 괜찮지만 충분히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다 결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재학교 같은 경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이제 원서 접수하면서 스타트가 될 텐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 만나뵈면은 사실은 나름대로 다 웬만큼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을 마지막에 내리실 때 보통 보면은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부분은 지금, 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일단은 학생이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가서 멘탈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어서 아주 미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게 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더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어야 가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결국 가고 싶어서 갔는데, 자기도 되게 좋아하고 만족하는데 성적이 뭐 그쵸. 5, 6, 7등급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 보고서 이제 그 단계가 되면은 나중에 대학교 가는 걸 감안해서 학교에서 이탈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렇죠. 다른 방법들, 다른 방법도 있죠. 플랜 B나 플랜 C를 써야 되는데 그걸 감안을 해보면 저는 애초에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한 열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열정만큼 그렇죠. 객관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열정적인 면이 되게 강조하셨지만 저는 열정보다는 좀 냉정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정말로 내 실력이 어떤지에 대한 걸 판단을 해보고 나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형태로 입시 구조를 짜는 방식이 중요하지 특목고 자사고 자체 이름만 가지고서는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부모님이 보시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이 보시는 거랑, 그 다음 학원에서 보는 거랑 전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특히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객관적인 상황이 궁금하시면 예, 저희 UA 대치센터 오셔서 한번 확인 평가 받아보시고 예, 그걸 도장 찍어 드리면 자신 있게 원하는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하셔가지고 원하는 방식의 성공 입시로 가시면 그렇죠.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특목 자사고 누가 가야 되나 예,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1차적으로 일단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특목 자사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